아저씨, 부자잖아요. 제발, 제발 이거 드릴 테니까. 우리 엄마, 약 좀 사주세요. 폭우가 쏟아지는 퇴근길이었습니다. 우산도 없는 5살 꼬마가 제 차를 가로막고 창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창문을 내린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비에 젖은 작은 손으로 내민 물건은 5년 전 제가 직접 만들어 아내에게 끼워주었던 세상에 하나뿐인 다이아 금반지였으니까요. 돈이 지겹다며 다른 남자와 야반도주했다던 아내의 반지가 대체 왜 이 핏덩이의 손에 들려 있는 걸까요? 철석같이 믿고 있던 5년의 시간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그날 밤의 충격적인 진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할 거예요. 현관문 앞에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서연이 남편 강민우의 넥타이를 반듯하게 매만지며 옷깃을 정리해 주었죠. 강민우가 이서연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며 눈을 맞추었습니다. 서연아, 나 한 달 동안 해외 출장 다녀올 테니까 밥 잘 챙겨 먹고 병원도 꼭 가봐야 해. 얼굴이 너무 창백하잖아. 이서연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이번 프로젝트 중요하다고 했잖아. 나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일에만 집중해. 강민우가 이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여행 가방의 손잡이를 힘차게 쥐었습니다. 우리 예쁜 아내 두고 가려니까 발길이 안 떨어지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어머니 모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먹어.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강민우가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을 이서연은 끝까지 지켜보았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 안쪽에서 팔짱을 낀 채 두 사람을 노려보던 최명희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최명희 여사가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를 내며 현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꼴값들을 떨고 있네. 지 남편 앞에서는 아주 지고지순한 천사 납셨어. 이서연이 놀란 얼굴로 뒤를 돌아보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나오셨어요. 아침 식사 차려드릴까요? 최명희 여사가 이서연의 어깨를 밀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해주는 밥맛 없어서 안 먹어. 내 아들 눈앞에 안 보이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니? 며칠 뒤 늦은 밤 거실 바닥에는 이서연의 낡은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최명희 여사가 안방에서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끌고 나와 거실 바닥에 집어 던졌죠. 가방 지퍼가 터지며 이서연의 물건들이 사방으로 쏟아졌습니다. 이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쏟아진 옷들을 허겁지겁 주워 담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매를 때리셔도 좋으니까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민우 씨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 여기 있게 해주세요. 최명희 여사가 이서연의 손등을 구둣발로 툭툭 치며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아들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부모도 없이 고아원에서 굴러먹던 근본 없는 걸 며느리로 들였더니 우리 집안 꼴이 아주 우습게 됐어. 이서연이 자신의 납작한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최명희 여사의 바짓가랑이를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민우 씨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제발 우리 아기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최명희 여사가 이서연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핏덩이가 내 아들 자식인지 네가 밖에서 굴러먹다 달고 온 자식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당장 내 집에서 안 나가면 사람 불러서 질질 끌어낼 줄 알아. 이서연이 입술을 깨물며 짐을 챙겨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차가운 거리로 밀려난 이서연은 뒤를 돌아보며 눈물을 쏟아냈죠. 고급스러운 찻집 구석 자리에 최명희 여사가 선글라스를 낀 채 앉아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검은색 가죽 점퍼를 입은 사설탐정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앉아 있었죠. 최명희 여사가 테이블 밑으로 두툼한 노란색 서류 봉투를 밀어주었습니다. 사설탐정이 봉투 안을 살짝 벌려 빳빳한 5만원권 지폐 다발을 확인하고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사모님, 아주 두둑하게 챙겨주셨네요. 원하시는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사설탐정이 품에서 구겨진 편지 봉투 하나와 도장이 찍힌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명희 여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내려갔죠. 글씨체 하나까지 그 기집애가 쓴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놨지. 사설탐정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그럼요. 사모님이 주신 일기장하고 가계부 필적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썼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찍힌 도장도 그 여자 물건에서 찾아내서 직접 찍은 거니까 의심할 구석이 전혀 없죠. 돈만 밝히다 다른 남자 만나서 떠난다는 내용도 아주 구구절절하게 적어놨습니다. 최명희 여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위조된 이별 편지와 이혼 합의서를 명품 가방 안에 챙겨 넣었습니다. 수고했어. 이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는 거 알지. 내 귀에 이상한 소문이라도 들리면 넌 이 바닥에서 살아남지 못할 줄 알아. 사설탐정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찻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간의 해외 출장을 마친 강민우가 현관문을 열고 환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서연아, 나왔어. 많이 기다렸지. 강민우가 구두를 벗어 던지며 거실로 들어섰지만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죠. 찬바람만 맴도는 거실을 둘러보던 강민우의 시선이 안방 책상 위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흰색 편지 봉투와 두꺼운 서류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강민우가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다가가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읽어내려가는 강민우의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돈이 지겨워서 떠난다니. 다른 사람을 만났다니. 말도 안 돼. 서연이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잖아. 강민우가 편지지를 구겨 바닥에 던지고는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서연의 이름 옆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색 도장을 확인한 강민우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죠. 강민우가 바닥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했습니다. 최명희 여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쓰러진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진작에 그 물건은 안 된다고 했잖니. 네가 출장 간 사이에 짐 다 싸서 야반도주를 해버렸어. 그깟년 빨리 잊어버리고 서류 정리부터 해라. 강민우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서연이가 이럴 리가 없어요. 제가 직접 서연이 입으로 듣기 전까지는 절대 못 믿어요.
강민우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자동차 키를 챙겨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밤을 새우며 이서연의 친척 집과 경찰서를 돌아다닌 강민우가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척해진 강민우의 얼굴에는 수염이 더블룩하게 자라 있었죠. 최명의 여사가 식탁에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강민우의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민우야, 이제 그만 포기해라. 독하게 맘먹고 도망친 애를 어떻게 찾니? 이혼 서류 도장 찍어서 빨리 법원에 내고 새 출발해야지. 강민우가 식탁 위에 밥그릇을 밀쳐내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이혼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서연이는 절대 저를 버릴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서류 법원에 안 냅니다. 서연이가 돌아올 때까지 저 서류상으로 아직 유부남이에요. 강민우가 이혼 합의서를 들고 서재로 들어가 벽에 숨겨진 개인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두꺼운 철문을 연 강민우는 금고 가장 깊숙한 곳에 이혼 합의서를 밀어넣고 문을 굳게 닫아버렸죠. 그리고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실 책상에 앉은 강민우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결제 서류의 서명을 이어갔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강민우의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죠. 강민우가 서류를 신경질적으로 넘기며 인터폰 버튼을 찔렀습니다. 김 비서, 내가 지시한 해외 바이어 미팅 자료 아직 멀었어. 당장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차가운 목소리만이 굳게 닫힌 대표실 안을 맴돌았습니다. 강민우가 대표실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죠. 강민우가 시계를 확인하고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반듯하게 정리했습니다. 김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와 젖은 우산을 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차는 로비 앞에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강민우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재킷을 집어들었죠. 강민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가자 회전문 밖으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커다란 검은색 우산을 받쳐들고 강민우를 맞이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조심해서 타십시오. 강민우가 빗물을 피해 검은색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 빗소리가 차단되며 고요한 정막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강민우가 피곤한 듯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풀고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온 강민우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죠. 운전기사가 부드럽게 핸들을 꺾으며 법인 차량이 회사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차들이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우산을 푹 눌러 쓴 채 발걸음을 재촉했죠. 강민우는 차창 밖으로 번지는 붉은 브레이크 등 불빛들을 무심한 눈동자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물바다로 변해도 강민우의 마음속은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으니까요. 검은색 세단이 빗물을 튀기며 좁은 이면도로로 진입했습니다. 강민우가 태블릿 PC를 꺼내 내일 있을 회의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두운 골목 어귀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차의 진행 방향으로 쏜살같이 뛰어들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브레이크 페달을 힘껏 밟았습니다. 으악, 위험해. 끼익하는 마찰음과 함께 차가 빗길에 살짝 미끄러지며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강민우의 몸이 앞으로 크게 쏠렸다가 안전벨트에 튕겨 등받이에 부딪혔습니다. 강민우가 태블릿 PC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운전기사가 창백해진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앞 유리창 너머를 살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떤 아이가 차 앞으로 뛰어들어서 하마터면 칠 뻔했습니다. 제가 내려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운전기사가 우산을 챙겨 들고 황급히 차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강민우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센 빗줄기 사이로 운전기사가 허둥지둥 누군가를 살피는 모습이 보였죠. 5살 남자아이 강도윤이 흙탕물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아 머리카락이 이마에 딱 달라붙어 있었죠. 얇은 티셔츠와 반바지는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살갗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작은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강도윤은 아픈 기색도 없이 차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운전기사가 강도윤의 앞을 막아서며 다그쳤습니다. 꼬마야, 다친 데는 없니? 비 오는 날 차도로 갑자기 뛰어들면 어떡해? 부모님은 어디 계셔? 강도윤이 운전기사의 다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강민우가 앉아 있는 뒷좌석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강도윤이 까치발을 들고 작은 주먹으로 두꺼운 유리창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강도윤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 않았지만 다급한 입 모양만큼은 선명하게 보였죠. 강민우가 눈살을 찌푸리며 창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반쯤 내려가자 후덥지근한 비린내와 함께 차가운 빗방울이 차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강민우가 젖은 소매를 털어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위험하니까 차에서 떨어져라. 아저씨 바쁜 사람이니까 길 비켜. 강도윤이 창틀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강민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강도윤의 커다란 눈망울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빗물과 섞였습니다. 아저씨 부자죠. 이 차 엄청 크고 비싼 차잖아요. 아저씨 돈 많으니까 우리 엄마 약 좀 사주세요. 강민우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왜 내 엄마 약을 사줘야 하지? 기사님, 이 아이 빨리 안전한 곳으로 치우고 출발합시다. 강민우가 다시 창문을 올리려고 버튼에 손을 가져다 댔죠. 강도윤이 다급하게 창문 틈으로 두 손을 밀어 넣으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우리 엄마가 피를 막 토하고 쓰러졌단 말이에요. 이대로 가면 우리 엄마 죽어요. 제가 가진 거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강민우가 창문에 낀 강도윤의 손이 다칠까봐 흠칫 놀라 손을 뗐습니다. 강도윤이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펴서 강민우의 눈앞에 불쑥 내밀었죠. 아이의 작은 손바닥 위에는 낡고 때 탄 손수건으로 겹겹이 싼 무언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손수건의 매듭을 힘겹게 풀었습니다. 이거 진짜 비싼 거예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에요. 이거 아저씨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의사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손수건이 젖혀지자 강민우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이의 손바닥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 안으로 스며들어 아이의 손바닥 위를 비추었죠. 강민우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커지며 호흡이 멎었습니다. 아이의 손에 들린 물건은 투명한 빛을 뿜어내는 다이아 금반지였습니다. 빗물에 젖어 반짝이는 그 반지는 시중에서 파는 흔한 디자인이 아니었죠. 반지의 링 부분은 나뭇가지처럼 정교하게 꼬여 있었고 그 중앙에 박힌 다이아몬드는 물방울 모양으로 세공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손끝에 닿는 순간 강민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우가 반지를 눈앞으로 바싹 끌어당겨 안쪽을 살폈습니다. 금반지 안쪽에는 작지만 선명하게 MNS라는 알파벳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죠. MNS? 강민우와 이서연의 이니셜이었습니다. 5년 전 강민우가 직접 디자인 스케치를 하고 금은방 공방에 맡겨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로 만들어 이서연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던 바로 그 프로포즈 반지였죠. 강민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우가 반지를 쥔 주먹을 꽉 쥐고는 핏발이 선 눈으로 강도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아이의 얼굴 윤곽을 찬찬히 뜯어보는 강민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커다란 눈망울과 오뚝한 코 그리고 굳게 담은 작은 입술까지. 강도윤의 얼굴 위로 5년 전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린 이서연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강민우가 목이 메어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꼬마야, 너 이름이 뭐야? 이 반지는 대체 어디서 난 거야? 강도윤이 코를 훌쩍이며 작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 이름은 강도윤이에요. 이거 우리 엄마 반지예요. 엄마가 맨날 가방 깊은 곳에 꽁꽁 숨겨놓고 밤마다 몰래 꺼내보면서 울던 반지란 말이에요. 강도윤이라는 이름과 엄마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강민우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강민우가 자동차 뒷문 손잡이를 거칠게 당겨 문을 벌컥 열어젖혔죠. 비가 들이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민우가 차 밖으로 뛰쳐나가 강도윤의 젖은 어깨를 양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강민우가 미친 사람처럼 아이의 눈을 맞추며 다그쳤습니다. 내 엄마 이름이 뭐야? 이 반지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잖아. 강도윤이 겁에 질려 어깨를 움츠리며 더듬거렸습니다. 이서연. 우리 엄마 이름 이서연이에요. 이서연이라는 세 글자가 강민우의 귓가를 때리는 순간 거대한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강민우가 다이아 금반지를 가슴에 꽉 움켜쥔 채 비틀거리며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죠. 5년 동안 죽은 듯이 멈춰있던 강민우의 세상이 다시 거칠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우가 비를 맞고 있는 강도윤을 안아들고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강도윤이 앞창문을 가리키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저씨, 저기 골목으로 쭉 들어가야 해요.
우리 엄마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숨을 안 쉰단 말이에요. 강민우가 운전기사의 어깨를 꽉 움켜쥐며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기사님, 당장 차 돌려서 이 아이가 길을 알려주는 곳으로 가. 차단기를 부수고 들어가도 좋으니까 무조건 빨리 가란 말이야. 검은색 자동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좁은 골목길로 꺾었습니다. 창밖으로 재개발 구역의 낡은 빈집들이 스쳐 지나갔죠. 강민우가 강도윤의 두 손을 감싸 쥐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도윤아, 걱정하지 마. 아저씨가 내 엄마 무조건 살려낼 거니까 똑바로 길을 알려줘야 해. 강도윤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저기 파란 지붕 건물 밑 계단으로 내려가야 해요. 운전기사가 차를 멈추자마자 강민우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흙탕 바닥이었지만 강민우는 강도윤을 아는 채 가파른 지하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에 녹슨 철문 하나가 나타났죠. 강민우가 철문을 강하게 밀치자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 복구됐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안에는 형광등조차 켜지 않아 캄캄했습니다. 강민우가 스위치를 켜자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비추었죠. 얇은 이불 위에 이서연이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강도윤이 이서연의 곁으로 달려가 작은 손으로 이서연의 얼굴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강민우는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이서연의 얼굴은 핏기가 빠져서 새하얗게 변해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바닥을 기어서 다가가 이서연의 상체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눈 좀 떠봐. 내가 왔어. 서연아. 강민우가 이서연의 뺨을 쓰다듬었지만 이마와 목덜미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살이 빠져서 뼈만 남은 이서연의 어깨를 감싸 쥔 강민우의 두 손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밝게 웃던 아내의 모습은 사라지고 병들어 숨을 헐떡이는 가여운 여자만이 눈앞에 누워 있었죠. 강민우가 휴대전화를 꺼내 119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기 사람 살려주세요. 환자가 숨을 잘 안 쉬어요. 구급차 좀 빨리 보내주세요. 강민우가 전화를 끊고 이서연의 두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강도윤도 이서연의 다리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에서 기지개 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꺼내 이서연을 눕혔습니다. 강민우가 강도윤의 손을 꼭 쥐고 구급차에 올라탔죠. 산소호흡기를 쓴 이서연의 가슴이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이서연의 침대를 처치실 안으로 빠르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강민우가 처치실 문 앞을 왔다 갔다 걸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우리 서연이 제발 살려주세요. 의자에 앉아있던 강도윤이 강민우의 바짓가랑이를 꽉 잡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안 죽는 거 맞죠? 강민우가 바닥에 무릎을 대고 강도윤과 눈을 맞추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럼 내 엄마 약 먹고 일어나서 도윤이를 꽉 안아줄 거야. 닫아둔 처치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강민우가 일어나 의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 아내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차트 종이를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환자가 심한 폐렴에 걸렸고 밥을 못 먹어서 영양실조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늦게 데려왔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장 입원시키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강민우가 의사의 손을 꽉 쥐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비는 얼마가 나와도 다 낼 테니까 제일 좋은 병실로 환자를 옮겨주시고 최고로 좋은 약만 전부 써주세요. 병실 침대에 기지개 켰습니다. 이서연이 수액을 꽂고 누워 있습니다. 강민우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이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쥐고 있었죠. 이서연이 천천히 두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을 올려다보던 이서연이 고개를 돌려 강민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내 얼굴 알아보겠어. 이서연이 눈을 크게 뜨며 몸을 심하게 뒤로 뺐습니다. 이서연이 손을 거칠게 빼내고는 침대 구석으로 바짝 웅크렸죠. 소파에서 자고 있던 강도윤이 소리에 깨어 침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서연이 바늘을 꽂은 손을 뻗어 강도윤의 팔을 당긴 뒤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숨겼습니다. 당신이 여기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우리한테 오지 마. 내 아이 몸에 손대지 마. 강민우가 두 손을 들어 올리며 뒤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나 민우야. 내가 당신을 해칠 이유가 없잖아. 이서연이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큰 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내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 당신 어머니가 당신 시켜서 우리 도윤이 뺏어가려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제발 우리를 모른 척하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 당신 어머니가 우리가 사는 곳을 알면 나랑 우리 아이를 진짜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단 말이야.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도망갔다던 어머니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강민우가 주먹을 쥐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당신이 왜 5년 동안 반지하 방에서 숨어 살았는지 내가 이유를 다 알아낼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기지개 켰습니다. 강민우가 병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기대고 앉았습니다. 운전기사가 챙겨온 이서연의 낡은 가방을 강민우의 발밑에 내려놓았죠. 강민우가 가방을 열고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아이 옷 몇 벌과 보풀이 일어난 수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강민우가 가방 안쪽 작은 주머니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다이아 금반지 모양대로 천이 늘어나서 자국이 남아 있었죠. 강민우가 작은 주머니에서 접힌 영수증 뭉치를 꺼내 펼쳤습니다. 냄비까지 중고로 팔아치운 영수증과 밀린 병원비 고지서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며칠을 굶어가는 가난 속에서도 이서연은 남편이 준 다이아 금반지만은 절대 팔지 않고 가방 깊은 곳에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을 향한 마음을 5년 동안 지켜온 이서연의 진심이 강민우에게 전해졌죠. 강민우가 영수증 뭉치를 손에 꽉 쥐며 치아를 세게 악물었습니다. 강민우가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5년 전 우리 어머니 주변에서 심부름하던 사람들 명단 전부 다 종이에 적어놔. 특히 어머니가 돈을 주고 일을 시켰던 사람들 위주로 빠짐없이 찾아내. 나 모르게 회사 돈이 다른 사람 계좌로 빠져나간 곳이 있는지도 당장 확인해. 강민우가 휴대전화를 끄고 병실 유리창 너머로
이서연과 강도윤을 쳐다보며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어머니가 꾸며낸 잔인한 거짓말의 증거를 찾아내고 이서연의 잃어버린 5년을 되찾기 위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죠. 기지개 켰습니다. 최명의 여사가 고급스러운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귀에 바짝 가져다 대었습니다. 김 비서가 우물쭈물하며 이서연이 입원한 병원 이름을 털어놓았죠. 최명의 여사가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을 거칠게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내 아들이 그 거지 같은 기집애를 다시 찾아서 최고급 병실에 입원까지 시켰단 말이야. 네가 똑바로 감시를 했어야지. 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당장 로펌에 전화해서 이 변호사랑 박 변호사 내 차로 부르고 그 병원 주소 내비게이션에 찍어놔. 최명희 여사가 전화를 끊고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찻잔 깨지는 소리에 놀라서 부엌에서 달려오자 최명희 여사가 외투와 명품 가방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5년 전에 아주 깔끔하게 치워버렸어야 했는데 그 질긴 목숨이 아직도 붙어 있었네. 내 아들 앞길을 막으려고 다시 기어들어온 벌레는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밟아 죽여야지. 최명의 여사가 도끼 어린 눈을 번뜩이며 요란한 구두 굽소리와 함께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체면과 회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잔인한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병원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 됐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최고급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강도윤이 보조 침대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이서연은 링거를 맞으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갑자기 병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명의 여사가 2명의 정장 차림 변호사를 대동하고 병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서연이 너무 놀라 숨을 크게 들이켜며 침대 모서리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최명의 여사가 뚜벅뚜벅 걸어와 이서연의 침대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내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기어들어와. 내 아들이 찾아왔다고 아주 기고만장해졌어? 최명희 여사가 명품 가방에서 두툼한 돈봉투와 하얀색 서류 봉투를 꺼내 이서연의 얼굴을 향해 매몰차게 던졌습니다. 돈봉투가 침대 시트 위로 무겁게 떨어지고 서류 봉투에서 빠져나온 종이들이 병실 바닥으로 어지럽게 흩어졌죠. 이서연이 바들바들 떨며 양손으로 자신의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민우가 우연히 저희를 먼저 찾아온 거예요. 저는 제 아들만 데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다시 떠날 테니까 제발 제 아이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최명희 여사가 이서연의 얇은 환자복 멱살을 틀어쥐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시끄러워. 5년 전에 분명히 내 아들 인생에서 영원히 꺼지라고 경고했잖아. 냄새나는 반지하 방에서 폐병이나 걸린 주제에 감히 내 핏줄을 내 손으로 키우겠다고 버텨?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강도윤이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강도윤이 최명희 여사의 다리를 작은 두 손으로 세게 밀어냈습니다. 우리 엄마 때리지 마세요. 나쁜 할머니 저리 가요. 최명희 여사가 강도윤을 싸늘한 눈빛으로 힐끗 내려다보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최명희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 됐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여사가 뒤에 서 있던 변호사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안경을 쓴 이 변호사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워들어 이서연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이서연 씨, 이것은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 소장입니다. 이서연 씨는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고 통장 잔고도 전혀 없으며 심각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육아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재판에 가면 이서연 씨는 100% 확률로 양육권을 강민우 대표님께 빼앗기게 됩니다. 이서연이 변호사의 서류를 멍한 눈으로 쳐다보며 고개를 거칠게 가로저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이서연의 턱을 타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최명희 여사가 팔짱을 끼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똑똑히 알아들었어? 너는 돈 한 푼 없는 시한부 환자고 내 아들은 번듯한 회사 대표야. 법으로 가면 넌 우리 도윤이 머리카락 하나도 못 건드려. 내가 데려온 저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소송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야. 이서연이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도윤이는 안 돼요. 저한테는 가족이라고는 제 아들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도윤이마저 없으면 저는 진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최명희 여사가 이서연의 손을 혐오스럽다는 듯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죽으려면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혼자 조용히 죽어. 이 침대 위에 던져준 돈 들고 당장 내일 아침에 뜨기 전까지 이 병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만약 내일 아침에도 내 아들 옆에 얼쩡거리면 그때 나이만 뺏는 게 아니라 널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테니까 명심해. 최명희 여사가 변호사들을 데리고 병실을 휙 빠져나갔습니다. 이서연은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됐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늦은 밤 병원 복도는 적막하고 어두웠습니다. 이서연이 환자복 위에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잠든 강도인을 자신의 등에 단단히 업었습니다. 한 손에는 최명희 여사가 던지고 간 돈봉투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낡은 청가방을 꽉 쥐고 있었죠. 이서연은 링거 바늘을 억지로 뽑아낸 팔목을 대충 솜으로 지혈한 채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어디 가요? 나 졸린데 침대에서 자고 싶어요. 강도윤이 이서연의 등에서 눈을 비비며 작게 웅얼거렸습니다. 이서연이 강도윤의 엉덩이를 토닥이며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우리 아주 조용히 해야 해. 우리 멀리 숨바꼭질하러 가는 거야. 무서운 할머니가 도윤이를 데려가면 엄마랑 영영 못 만나니까 엄마 목 꽉 붙잡아. 이서연이 맨발에 낡은 슬리퍼를 신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비상구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양육권을 빼앗아 가겠다는 변호사의 차가운 경고가 이서연의 머릿속을 맴돌며 가슴을 옥죄고 있었죠. 이서연은 한 칸 한 칸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1층 로비는 조명등이 반쯤 꺼져 있었고 야간 경비원은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벽에 바짝 붙어서 조심스럽게 로비 중앙의 자동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저 문만 열고 밖으로 나가면 또다시 끝없는 도망자 신세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이서연이 자동문 버튼을 누르기 위해 떨리는 손을 뻗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불쑥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민우가 이서연의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 됐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 됐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앞을 거대한 바위처럼 가로막고 섰습니다. 강민우의 얼굴은 극심한 분노와 참담한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이서연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세차게 물러섰습니다. 민우야, 비켜. 제발 나 좀 여기서 나가게 놔둬. 당신 어머니가 우리 도윤이 뺏어간다고 소장까지 들고 왔어. 나 진짜 도윤이마저 뺏기면 숨 막혀서 죽어. 이서연이 굵은 눈물을 쏟아내며 강민우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어냈습니다. 강민우가 이서연의 어깨를 두 손으로 단단하게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는 강렬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도망치지 마. 5년 전에는 내가 바보 천치 같아서 널 놓쳤지만 이제는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강민우가 이서연의 손에 들린 낡은 가방과 돈봉투를 단숨에 빼앗아 바닥으로 세게 던져버렸습니다. 민우야, 이러지 마. 당신 어머니가 대형 로펌 변호사들 앞세워서 법대로 하면 내가 무조건 양육권 뺏긴다고 했단 말이야. 이서연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하자 강민우가 이서연의 허리를 강하게 안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민우가 이서연의 등에 엎인 강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생각이고 내 자식과 내 아내를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변호사를 10명, 100명 데려와도 내가 내 전부를 걸고 다 막아낼 거니까. 넌 내 등 뒤에 편하게 숨어 있어. 강민우가 이서연의 차가운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꽉 감싸 쥐었습니다. 서연아, 나만 믿어. 어머니가 너한테 했던 그 끔찍한 짓들 내가 전부 다 갚아줄게. 다시는 내 눈에서 피눈물. 나는 이롭게 내가 모든 걸 다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강민우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와 진심 어린 목소리를 마주본 이서연의 긴장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강민우가 이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고 병실이 아닌 지하 주차장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족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남편의 굳은 결심이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죠. 챕터 5 비자금 추적과 사설 탐정 확보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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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개 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우가 본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최명희 여사가 우아하게 홍차를 마시며 아들의 눈치를 살폈죠. 강민우가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서연이를 포기했습니다. 최명희 여사가 찻잔을 탁자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똑바로 차렸구나. 그깟 기집애 하나 때문에 대표 자리 내놓고 양육권 소송으로 진흙탕 싸움할 필요 없잖아. 강민우가 주먹을 꽉 쥐며 억지로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서연이한테 돈봉투 쥐어주고 아주 멀리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머니가 로펌 변호사들까지 대동해서 소장 들이밀었다는 이야기 듣고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먹칠할 수는 없으니까요. 최명의 여사가 강민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잘 생각했다. 내가 그년 확실하게 밟아놨으니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날 일 없을 거야. 강민우가 어머니의 손을 슬쩍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회사에 중요한 결제가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굴복한 척 연기했지만 강민우의 등 뒤로 차갑고 매서운 반격의 칼날이 번쩍이고 있었죠. 도심 한복판에 있는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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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개 켰습니다. 최고급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강민우의 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외부인의 출입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강민우 개인 명의의 비밀 은신처였죠. 강민우가 조수석 문을 열고 이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끌었습니다. 서연아, 여기는 내 지문이 없으면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는 안전한 곳이야. 어머니가 아무리 사람을 풀어도 절대 못 찾으니까 안심해. 이서연이 강도윤의 손을 꽉 쥐고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민우야, 정말 괜찮을까? 당신 어머니가 눈치채면 당신 회사 자리까지 몽땅 다 빼앗을 텐데. 강민우가 강도윤을 번쩍 안아 올리며 이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내 회사 자리보다 내 아내하고 아들 지키는 게 천만 배는 더 중요해. 내가 모든 걸 다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까지 도윤이랑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고 있어. 강도윤이 강민우의 목을 와락 끌어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도망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나 냄새나는 방 싫어요. 아빠랑 엄마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요. 강민우가 강도윤의 뺨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럼 우리 도윤이 이제 평생 아빠랑 엄마랑 이 깨끗하고 큰 집에서 같이 살 거야. 이서연이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참았던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5년 만에 새 식구가 온전하게 마음을 놓는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늦은 밤 강민우가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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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개 켰습니다. 회사 근처의 조용한 호텔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강민우가 은밀하게 고용한 외부 회계사 2명이 두꺼운 장부들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회계사가 노트북 화면을 강민우 쪽으로 돌리며 심각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지시대로 지난 5년 동안 최명희 여사님이 관리하시던 부서의 자금 흐름을 전부 샅샅이 뒤졌습니다. 결과가 아주 참담합니다. 강민우가 재킷을 벗어 던지고 화면 속의 붉은 숫자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회사 돈을 얼마나 빼돌렸습니까? 숨김없이 전부 다 말씀하세요. 회계사가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내밀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최 여사님이 유령 회사를 3개나 차려놓고 납품 단가를 크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셨습니다. 그 돈이 전부 여사님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금액만 수십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강민우가 주먹으로 탁자를 3개 내리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내 아내를 길거리로 내쫓고 뒤에서는 회사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계셨단 말입니까? 이 증거 자료들 경찰서와 법정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내 손에 쥐어주세요. 회계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들을 가방에 챙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추악한 민낯이 숫자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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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개 켰습니다. 인적이 드문 도시 외곽의 낡은 폐창고 안으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강민우의 지시를 받은 건장한 남자 2명이 사설탐정의 양팔을 꽉 붙잡고 차에서 질질 끌어내렸죠. 사설탐정이 잔뜩 겁에 질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민우가 창고 구석의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사설탐정의 코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강민우의 핏발선 눈동자에는 얼음장 같은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죠. 5년 전 내 아내 글씨를 감쪽같이 위조해서 가짜 이별 편지하고 이혼 합의서 만들었던 사기꾼 새끼가 바로 너지. 사설탐정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며 뒤로 엉금엉금 물러섰습니다. 대표님 살려주세요. 저는 그냥 최명희 사모님이 돈을 엄청나게 주시면서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습니다. 강민우가 사설탐정의 가죽 점퍼 멱살을 틀어쥐고 차가운 시멘트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네가 돈 몇 푼에 양심을 판 덕분에 내 아내가 5년 동안 반지하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갔어. 내 놈 손가락을 전부 부러뜨리기 전에 5년 전 최명희 여사가 시킨 짓 전부 다 불어. 사설탐정이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 이서연 씨 일기장 주시면서 똑같이 베껴 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 자백할 테니까 제발 감옥에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강민우가 품에서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됐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 됐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 됐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 됐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 됐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 됐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 됐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 됐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 됐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 됐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 됐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 됐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소형 녹음기를 꺼내 빨간색 녹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건장한 남자 한 명이 하얀 종이와 펜을 사설탐정의 무릎 위에 거칠게 던져주었죠. 강민우가 녹음기를 사설탐정의 덜덜 떨리는 입가에 바짝 가져다 대며 매섭게 명령했습니다. 지금부터 네가 한 짓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말하면서 그 종이에 똑같이 적어. 단 한 글자라도 거짓말이 섞이거나 변명을 늘어놓으면 넌 오늘 여기서 두 발로 걸어나가지 못할 줄 알아. 사설탐정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울먹이며 또박또박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최명의 사모님의 지시를 받고 이서연 씨의 편지와 이혼 서류를 제가 전부 위조했습니다. 대가로 현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사모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사설탐정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선명하게 새겨졌고 백지 위에는 시어머니의 잔인한 범죄 사실이 까만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강민우가 사설탐정이 눈물을 흘리며 작성한 자술서를 빼앗아 들고 내용과 지장을 꼼꼼하게 확인했죠. 강민우가 녹음기의 전원을 끄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이 자식 도망 못 가게 철저하게 감시하고 내일 이사회 열릴 때까지 창고에 가둬놔. 강민우가 횡령 서류와 자백 녹음기를 가슴 안주머니에 소중하게 챙겨 넣고 창고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 위로 강민우의 서늘하고 통쾌한 반격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사 대회의실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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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개 켰습니다. 문이 무겁게 열리고 최고 경영진과 이사들이 잔뜩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채웠습니다. 중앙 상석에는 최명희 여사가 화려한 진주 목걸이를 걸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거만하게 앉아 있었죠. 최명희 여사가 탁자 위에 마이크를 자신의 앞으로 당겨 잡고 회의실을 한 바퀴 쭉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회사의 앞날을 위해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강민우 대표가 최근 사적인 문제에 휘말려 회사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으니 하루빨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사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 뒷문이 활짝 열리며 강민우가 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민우의 양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여러 개 들려 있었죠. 강민우가 최명희 여사를 향해 서늘하고 매서운 눈빛을 던지며 단상 위로 뚜벅뚜벅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대표직을 당장 내려놓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어머니입니다. 최명희 여사가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단단히 꼈습니다.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감히 회사 이사들 다 모인 앞에서 어미한테 무슨 버릇 없는 짓이냐. 저놈 당장 밖으로 끌어내리지 않고 다들 뭐 하는 거야.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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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개 켰습니다. 강민우가 이사들의 책상 위로 자신이 들고 온 두꺼운 서류철을 하나씩 툭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사들이 다급하게 서류철을 열어보고는 종이에 적힌 내용에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강민우가 단상 중앙에 꼿꼿하게 서서 단호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서류는 최명희 여사가 지난 5년 동안 유령회사를 몰래 세워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차명 계좌 내역입니다. 외부 회계법인을 동원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밝혀낸 명백한 횡령 증거입니다. 최명희 여사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명희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탁자를 쾅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야. 내 놈이 대표 자리 안 뺏기려고 어미를 모함하는 가짜 서류를 잔뜩 만들어 온 거잖아. 강민우가 주머니에서 스크린 리모컨을 꺼내 대형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5년 전 서류를 위조했던 사설탐정의 자술서 원본이 커다랗게 띄워졌죠. 강민우가 마이크에 대고 사설탐정의 자백이 담긴 녹음기 재생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5년 전 최명의 사모님의 지시를 받고 이서연 씨의 편지와 이혼 서류를 제가 전부 위조했습니다. 사설탐정의 덜덜 떨리는 목소리가 대회의실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들이 혀를 내두르며 최명희 여사를 향해 싸늘하고 경멸 어린 시선을 던졌죠. 최명희 여사가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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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개 켰습니다. 다리에 힘이 쫙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최명희 여사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덜덜 떨리는 입술 사이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때 대회의실 앞문이 활짝 열리며 정장을 입은 경찰 4명이 경찰 신분증을 꺼내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경찰 1명이 탁자를 돌아 최명희 여사 앞으로 다가가 차가운 쇳덩이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명희 씨,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뒤로 빼돌린 횡령 혐의로 지금 당장 체포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변호사를 부를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경찰이 최명희 여사의 양팔을 억지로 끌어당겨 찰칵 소리와 함께 은빛 수갑을 억지로 채웠습니다. 최명희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을 치며 강민우를 향해 처절하게 소리쳤습니다. 민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어미 손에 수갑을 채워. 강민우가 차가운 얼음장 같은 눈동자로 최명희 여사를 내려다보며 넥타이를 반듯하게 고쳐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 죄도 없는 제 아내와 아이를 길거리로 내쫓고 5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정당한 대가입니다. 평생 차가운 감옥에서 어머니가 지은 죄를 반성하며 사십시오. 경찰들이 울부짖는 최명희 여사를 양쪽에서 강하게 붙잡고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민우를 향해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강민우는 5년 동안 묵혀두었던 거대한 체증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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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됐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됐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됐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됐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됐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됐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됐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원상복구됐습니다. 기지개 켰습니다. 모든 끔찍한 상황이 완벽하게 정리된 후 강민우가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비밀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서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강도윤이 아빠를 부르며 쏜살같이 달려와 와락 안겼죠. 강민우가 강도윤의 통통한 볼에 뽀뽀를 마구 퍼부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엌에서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이던 이서연이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우 씨, 오늘 회사 일은 어떻게 잘 됐어? 어머니는 많이 화내시지 않으셨어? 강민우가 강도윤을 거실 바닥에 다정하게 내려놓고 이서연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발 뻗고 자. 어머니가 우리 몰래 지은 끔찍한 죄를 전부 다 밝혀내서 방금 경찰서로 보냈어. 다시는 우리 세 식구 괴롭힐 사람 없으니까 완전히 안심해도 돼. 이서연의 커다란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지며 강민우의 회색 셔츠 깃을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강민우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붉은색 벨벳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죠. 상자 안에는 강도윤이 폭우 속에서 덜덜 떨며 들고 왔던 다이아 금반지가 깨끗하게 닦여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이서연의 가느다란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천천히 끼워주며 속삭였습니다. 5년 동안 굶어가면서도 이 반지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당신 손 절대 안 놓고 꽉 잡고 살게. 이서연이 강민우의 넓은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설움을 터뜨리며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고 강민우는 이서연의 마른 등을 손으로 포근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환하게 내리쬐는 주말 아침입니다. 강민우의 넓은 주택 앞마당에 커다란 노란색 이삿짐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강민우가 이서연의 손을 꽉 잡고 굳게 닫혀 있던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된 거실에는 세 식구가 함께 둘러앉을 푹신한 베이지색 소파와 널찍한 원목 식탁이 예쁘게 놓여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운동화를 훌렁 벗어 던지고 거실 한가운데로 폴짝 뛰어들어가 두 팔을 번쩍 들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와, 우리 집 진짜 엄청나게 크고 좋다. 아빠 엄마 밖에서 서 있지 말고 빨리 들어와요. 강도윤의 맑고 밝은 웃음소리가 5년 동안 텅 비어 있던 썰렁한 집안을 구석구석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강민우가 이서연의 얇은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집 안으로 한 걸음 든든하게 내디뎠습니다. 서연아, 고생 많았어. 여기가 이제 우리 세 식구가 평생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진짜 우리 집이야. 이서연이 강민우의 단단한 허리를 꽉 끌어안으며 눈물 맺힌 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마워, 민우 씨. 우리 잃어버린 시간만큼 앞으로 서로 더 사랑하면서 도윤이 구김살 없이 훌륭하게 잘 키울게.
강민우가 이서연의 이마에 따뜻하게 입을 맞추고는 거실에서 방방 뛰는 강도윤을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강도윤이 강민우의 품으로 쏙 안겨들었고 새 식구의 얼굴에는 봄날에 활짝 핀 꽃처럼 화사한 웃음이 가득 피어났습니다. 어둡고 춥기만 했던 5년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가장 따뜻한 제자리를 찾은 강민우 가족의 아침이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 같았던 5년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진짜 봄날을 되찾은 강민우 씨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내 마음 같지 않게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매서운 비바람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막막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진 시련 속에서도 가족을 향한 끈끈한 사랑과 굳건한 믿음만 있다면 결국 감춰진 진실은 밝혀지고 따뜻한 햇살이 다시 비춘다는 것을 오늘 사연이 뭉클하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인생의 고단한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들 가족처럼 꿋꿋하게 이겨내어 기필코 환하게 웃는 날을 맞이하시기를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하루하루 고생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삶에도 폭우 뒤에 맑게 갠 하늘처럼 늘 평안하고 건강한 웃음꽃만 가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